5년 동안 2861명.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속 미세먼지 때문에 심장병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숫자입니다. 그것도 서울에서만 말이죠.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심장을 지키는 방법과 함께 겨울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아주 실용적인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백새마을 촌장입니다. 오늘 아침 창밖을 보셨나요? 뿌옇게 흐린 하늘, 그냥 날씨가 안 좋구나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뿌연 공기가 우리 심장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5년 동안 조사한 결과가 최근 발표됐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 사는 25세 이상 성인들의 건강 기록을 추적했더니 초미세먼지 때문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무려 2,861명이나 됐습니다. 1년에 500명이 넘는 분들이 공기 때문에 심장을 잃은 겁니다. 이건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가 아닙니다. 그냥 숨 쉬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연구를 이끈 홍윤철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에 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초과 사망률을 보면 45세 이상은 56명, 그런데 65세 이상은 무려 140명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초미세먼지가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PM2.5라고도 부르는데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도 안 됩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코털이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코로 들어와서 폐까지 쭉 내려가고 거기서 혈관 속으로 스며듭니다. 마치 집에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혈관 벽에 이 미세먼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럼 혈관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4차선 도로가 깨끗하면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그런데 도로 양쪽에 쓰레기가 쌓이고 공사 자재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좁아지죠. 차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심장에 피를 나르는 길,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 근육이 산소를 못 받아서 망가집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이고 심근경색입니다. 가슴이 갑자기 쥐어짜듯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오르는 증상, 이게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속 미세먼지가 몇 년, 몇십 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구팀은 만약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정부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춘다면 5년 동안 837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공기만 깨끗해져도 800명 넘는 분들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구 기간 동안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5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기준치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까지 겹치면 숨쉬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기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농도를 매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날씨 앱을 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옵니다. 나쁨이나 매우 나쁨이 뜨는 날은 가급적 외출을 줄이세요. 꼭 나가야 한다면 KF80 이상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씻으세요. 얼굴, 손, 머리카락에 미세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둘째, 환기 시간을 잘 선택하세요. 아침 출근 시간대나 저녁 퇴근 시간대는 차량이 많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덜한 시간에 짧게 환기하세요. 창문을 활짝 열지 말고 10cm 정도만 열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걸레질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먼지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화분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기 정화 식물이라고 해서 스킨답서스나 산세베리아 같은 걸 키우시면 실내 공기가 한결 나아집니다. 넷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이건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면 몸속 노폐물과 미세먼지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 두 잔은 꼭 챙기세요. 다섯째, 항산화 식품을 드세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을 줄여주는 게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 사과, 블루베리 같은 과일, 그리고 등푸른 생선. 이런 음식들이 우리 혈관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100세 마을 촌장이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로 혈관이 손상되는 것 못지않게 겨울철에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입니다. 혹시 손등을 한번 보세요. 갈라지지 않으셨나요? 손가락 끝이 트고 손등이 거칠어지고 심하면 피가 나기도 합니다. 겨울만 되면 핸드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손이 트는 이유가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손은 얼굴보다 훨씬 빨리 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손에는 기름을 만드는 샘, 이걸 피지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없습니다. 얼굴은 조금만 더워도 기름이 나는데 손은 아무리 더워도 기름이 안 나죠? 그래서 손은 기본적으로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손은 하루에 몇 번이나 씻습니까? 밥 먹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적어도 10번에서 20번은 물에 닿습니다. 물만 닿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비누나 세제입니다. 비누 속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때를 씻어내는 동시에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막까지 같이 벗겨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 그릇을 하루에 20번씩 세제로 박박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이 닳아서 광택이 없어지고 거칠어집니다. 우리 손도 똑같습니다. 씻을 때마다 보호막이 벗겨지는데 새로 만들어질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약해지는 겁니다. 셋째, 물 온도입니다. 겨울에 찬물로 손 씻으면 시려우니까 자연스럽게 뜨거운 물을 찾게 되죠. 뜨거운 물로 씻으면 따뜻하고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피부에 가장 나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기름 성분을 더 쉽게 녹여서 빼앗아갑니다. 마치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이 기름때를 더 잘 없애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넷째, 난방입니다. 요즘 집마다 난방이 잘 돼 있죠?
그런데 실내가 따뜻해지면 공기 중 습도가 뚝 떨어집니다. 습도가 낮으면 우리 피부에서 수분이 계속 증발합니다. 빨래를 보일러 틀어놓은 방에 널어두면 금방 마르는 것처럼 우리 손도 계속 말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손 씻을 때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맞추세요. 손등에 대봤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비누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손바닥에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거품을 많이 낸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손을 씻고 나서 수건으로 어떻게 닦으시나요? 박박 문지르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수건으로 손을 감싸서 톡톡 눌러서 물기를 빼주세요. 마찰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옵니다. 손을 씻고 나서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바로 그때 핸드크림을 바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있을 때 크림을 바르면 크림이 그 수분을 가두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마른 다음에 바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핸드크림은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성분을 보면 세라마이드, 글리세린, 콜레스테롤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성분들입니다.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무향이나 저자극 제품이 좋고, 낮에는 가볍게 바를 수 있는 크림, 밤에는 좀 더 진한 연고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핸드크림을 손에 듬뿍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정말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꼭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나 청소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세요. 그냥 고무장갑만 끼면 땀 때문에 손이 짓무르니까 고무장갑 안에 얇은 면장갑을 먼저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제로부터 손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손세정제 많이 쓰시죠? 알코올 손세정제는 편리하지만 너무 자주 쓰면 손이 더 건조해집니다. 집에 계실 때는 가급적 비누와 물로 씻으시고 밖에서 손 씻을 곳이 없을 때만 손세정제를 쓰세요. 그리고 손세정제를 쓴 다음에는 꼭 핸드크림을 발라주세요. 실내 습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가습기가 있으면 틀어놓으시고 없으면 빨래를 실내에 널어놓거나 물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세요. 습도가 50%에서 60% 정도 유지되면 피부가 훨씬 덜 건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얼굴에만 바르시나요? 손등도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 김이나 주름이 생깁니다. 외출하실 때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면서 손등에도 함께 발라주세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핸들을 잡는 동안 손등이 계속 햇빛을 받으니까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미세먼지는 심장을 공격합니다. 5년 동안 서울에서만 2,861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5세 이상은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고 나쁜 날은 외출을 줄이고 마스크를 꼭 쓰세요. 물을 자주 마시고 항산화 식품을 드세요. 둘째, 손은 겨울에 가장 먼저 상합니다. 뜨거운 물로 씻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으세요. 손을 씻고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핸드크림을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밤에는 크림 듬뿍 바르고 면장갑 끼고 주무세요. 설거지할 때는 면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겹쳐 끼세요.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다는 거 느끼셨나요? 미세먼지로 혈관이 손상되는 것도, 손이 트고 갈라지는 것도 결국 우리 몸의 보호막이 무너지는 겁니다. 혈관의 보호막, 피부의 보호막,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게 겨울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지만 이제는 한번 다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챙기고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고가의 영양제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미세먼지 확인하고 마스크 쓰기, 물 자주 마시기, 미지근한 물로 손 씻기, 핸드크림 제때 바르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 건강을 지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기가 깨끗해지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자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핸드크림 듬뿍 발라서 면장갑 끼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시고 나쁘면 마스크 챙기세요. 손 씻을 때 물 온도 확인하시고 씻고 나서 바로 크림 바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여러분의 손을 지키고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세 마을 촌장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검증된 건강 정보를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100세 마을 촌장이었습니다.